안녕하세요. 박정규와 함께하는 부동산 중개실무교육 박함정TV의 박정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제가 현장 강의를 하거나 또는 일반 중개사님들께서 저에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최근에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5% 증액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한데 또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중개 실무 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 순서는요. 중개 실무 시 5% 이내 증액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한번 하고요. 그리고 5% 이내 증액에 대한 관련 법규와 5% 이상 증액이 가능한 사안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에 실무 시 상황별로 5% 이내 증액이 가능한지 또는 5% 이내에서 증액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한 애매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그 밖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한두 가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 중개사가 임대차 계약서를 체결을 할 때 임대료 5% 이내의 증액에 대해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 착오로 인해서 위반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중개사고와 손해배상이 청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표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대표적인 혜택 몇 가지만 모아놓은 겁니다. 그랬을 때 이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라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 부분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이 되면 최소 몇 천에서 몇억 원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 중개사의 과실로 인해서 5% 증액에 대해서 위반이 돼서 과태료 처분받는 거는 차지하고라도 그 피해 금액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우리 중개사에게 어떻게 액션을 취해야 할지 굳이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상상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임대료 증액에 대한 관련 법규를 우리가 살펴보면 세법상 가장 대표적인 예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0항 2호의 내용을 보면 장기 임대주택에 대해서에 대한 내용인데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임대료 증액을 100분의 5를 초과했을 경우에 거주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을 해주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적용을 받아서 혜택을 받다면 그 금액에 대해서 몇 천이 됐든 몇 억이 됐든지 간에 모두 추징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경우 임대료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라고까지 명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세법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규정을 살펴봤는데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등록에 대한 법적 근간이 되는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임대료에 대한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항 중에 2호의 내용을 보면요.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및 단기 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이 내용을 제가 표로 설명을 드리면 임대사업자가 정하는 임대료라는 것은 등록 당시에 임차인이 거주하지 않은 공실 상태에서 그 대표적인 예가 신규로 입주하는 아파트이거나 신규로 입주하는 오피스텔이 대표적이겠죠. 이럴 때에는 임대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이 신규 입주하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죠. 그래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입주 시기에 임차인을 맞추는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수순이죠. 이랬을 때 등록했을 당시에는 공실인 상태에서 최초 임대차 계약 시에 임대료는
임대인이 정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떠한 제한사항 없이 뭐 주변 시세보다 높든지 낮든지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문제는 우리가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뒷부분입니다. 다만 민간 임대주택 등록 당시에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표로 설명을 드리면요. 등록 당시에 거주 중인 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여기서 말하는 종전 임대차 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등록 당시에 거주 중인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 다시 재계약을 체결하든지 또는 신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 체결을 했을 때 그때 5% 증액 기준은 이때의 종전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과 월 차인이 기준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 5% 범위 내에서 증액을 해야 된다라는 관련 법 규정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의 범위 내에서 청구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개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 하세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이 법 규정이 2019년 4월 23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개정 전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연 5%의 범위에서 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되면서 이 앞에 연이라는 글자가 삭제가 되었죠. 그래서 연이라는 글자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는 5% 이내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잘못 오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세요. 개정이 되면서 임대료에 이 연이라는 글자를 삭제한 이유는 임대인 입장에서 기존의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기간 중간에 한 번도 5% 이내에서 증액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과 신규로 계약을 하던 기존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던지 간에 그동안에 2년 동안 내가 5%를 증액을 안 했으니 이번에 재계약할 때 합해서 10%를 증액을 해도 된다라는 그런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앞에 연이라는 글자가 삭제된 것 뿐이지 임대인의 증액 청구권을 통제하겠다 또는 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에서 연을 삭제한 내용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같은 조의 3항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3항의 내용을 보면요.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내용을 다시 우리가 실무적인 입장에서 재해석을 해보면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는 말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1년 이후에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 대해서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 증액이 있은 후 그래서 2년으로 계약을 했으면 임대차 계약이 있은 후에 1년 후에는 증액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도 전혀 무리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요.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단 1회에 한해서 임대료 5% 이상 증액할 수 있는 임대주택도 존재하고요. 또 무조건 5% 이내에 대해서만 증액을 해야 되는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그 내용의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앞서 설명드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료에 대한 내용 중에 1항 2호에 나와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부칙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요. 제1조 시행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러면 공포된 날짜가 2019년 4월 23일에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시행일자는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제4조에 대한 내용을 보면 제44조 1항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등록하는 민간임대주택은 개정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적용이 되고, 반대로 이 법 시행 이전에 등록한 주택은 종전 법률 규정을 적용한다는 내용이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하게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말뜻이 어떤 뜻이냐면 제가 표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2019년 10월 23일까지 등록한 임대주택은 등록 후에 최초 계약건에 한해서 5% 이상 제한 없이 증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고요. 2019년 10월 24일부터 등록한 임대주택은 무조건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표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법 개정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임대주택을 등록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쭉 오다가 다시 기존에 등록 당시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던 신규 임차인과 신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던지 간에 이때 등록 당시 임차 보증금이 5억 원이었다면 등록 이후에 최초로 계약하는 건에 대해서는 8억 원을 받든지 9억 원을 받든지 어떠한 제한 없이 증액이 가능하다라는 내용,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안이 앞으로 많은 건수가 여기에 대입이 될 거예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2019년 10월 23일까지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을 등록한 주택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어야 임대인이 제한 없이 증액을 많이 할 수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중개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몰라서 임대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다라고 했을 때에도 분명히 어떤 어필이 들어오겠죠. 자, 다음은 법 규정이 개정이 되고 시행일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했을 경우에는 등록 후에 최초 계약을 했든 뭐 했든 간에 무조건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문제는 등록 당시의 공실의 경우 5% 증액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종전 규정을 따를 것이냐, 개정 이후에 규정을 따를 것이냐, 이거에 대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더욱더 심플합니다. 임대주택 등록 당시의 공실인 경우에는 2019년 10월 24일 시행일 이전이냐 이후냐 전혀 무관하게 5% 이내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는 게 아니고, 공실일 경우에는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임대인이 정한 임대료로 계약서를 작성하면 되고요. 최초 계약 이후에 재계약이나 신규 계약 시에 그때부터 무조건 법 규정이 시행일 이전이든 이후든 상관없이 무조건 5% 이내에서만 증액이 가능하다라는 거, 요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숙지가 돼 있으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다음은요, 중개 실무 시에 상황별로 5% 이내에서 증액을 해도 되는지 또는 증액을 하면 안 되는지
이런 애매한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요.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분명히 5% 이내에 대해서 증액이 가능하다고 앞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근거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임대료에 관한 내용 중에 3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두 번째, 임대차 계약 기간 1년 미만인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했을 경우에는 그때 또 다른 신규 임차인과 계약했을 때 5%를 증액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죠. 자,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경우가 오피스텔에 자주 일어나는 사안이죠. 자, 이 부분은 오피스텔인데 갑의 임차인이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정해있는데 그 1년을 채우지 못하고 10개월 만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청구를 했고 임대인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상태에서 신규 임차인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5% 증액 절대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갑과 체결한 계약 기간이 1년이 아직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5% 증액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상기하시고요. 세 번째로 임차기간 1년 미만 계약 해지 후에 공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표를 보고 설명을 드리면 갑의 임차인이 10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를 하고 이게 공실이 됐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이거를 받아들였겠죠. 그래서 공실이 2개월이 발생이 된 상태에서 임차인 갑이 10개월을 거주를 하고 공실기간이 2개월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실에 대한 기간도 인정을 해서 새로운 임차인 을과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 5% 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라고 관련 부처에서 판단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까지 해결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부분이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대한 내용 중에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내용이죠. 장기 임대주택의 임대 의무 흡수를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을 지난 경우에는 거주주택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을 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임대하지 않은 기간이 한 번에 이어서 6개월을 뜻하는 건지 아니면 2개월씩 공실이 3번을 이루어졌어도 6개월을 통산한다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제가 답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에 문의를 올려놨는데 아직까지 답이 오지 않았어요. 답이 오면 제가 다시 영상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결국은 공실 기간도 기간으로 인정을 해서 1년의 기간의 범주 안에 기간으로 인정을 해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 시 5% 증액이 가능하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요. 네 번째는 임차 기간 연속해서 1년 미만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었죠. 뭐 원룸인 경우도 그렇고 오피스텔인 경우도 자주 일어나는 일이죠. 자, 표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갑의 임차인은 10개월만 거주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10개월 만에 을의 임차인이 또 계약을 해서 거주를 하고 있던 차에 8개월 만에 또 해지를 했습니다. 그러면 갑에서 을로 바뀌었을 때에는 5% 증액이 안 되죠.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런데 갑과 을의 기간이 통산해서 1년 6개월, 1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 변과 임대차 계약 체결 시에는 5% 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 실무 시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판단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판단 자료를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자, 보시면 먼저 임대주택 등록일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확인을 해야 되는 이유는
2019년 10월 24일 이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했다면 앞뒤 가릴 것 없이 무조건 5% 이내에 대해서만 증액이 가능하다. 그리고 2019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을 하고 등록 후에 최초로 체결하는 임대차 계약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만 잘 판단을 한다면 5% 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한지 또는 제한 없이 그 이상 증액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 임대주택 임차인 거주 기간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오피스텔 또는 간혹 가다가 아파트에서도 지방 발령이나 기타 사정에 의해서 1년 미만 된 상태에서 이사를 가는 경우도 간혹 가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지만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 시에 5% 이내에서 증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5% 이내 증액에 대한 계산. 이 부분은 우리가 계산법을 알고 있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사이트 렌트홈에 들어가셔가지고 임대료 계산기가 있습니다. 자, 여기가 렌트홈 사이트인데요. 오른쪽에 보면 임대료 인상률 계산이라는 표가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계산기가 나오는데 그 계산기에 조건을 입력을 하시면 거기에 딱 떨어지게 답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답을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표준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대료와 월 차임을 기재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자, 그리고 임대료 증액을 했다든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임대 조건 신고를 해야 되죠. 이거 안 했을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해서 임대주택의 물건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 주택과에 제출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택임대사업자로서 임대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을 할 때 임대료 5% 증액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어렵지는 않지만 결코 쉽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좀 신중하게 다루셨으면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이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 박함중이라는 제 블로그가 있는데 이 영상에서 제가 보여드린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학습이나 또는 실무시에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해서 올려놨으니까 출력하셔서 활용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